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PSP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6,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아, 56,000원이요,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거기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아, 궁금하네요. 역시나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그러니까요.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주셨고요. 그러면은 차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뭐 저희가 트럼프 얘기는 했지만 이 관세 수준에 따라서 뭔가 반도체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뭔가 피해주로 좀 봐야 될까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국 보호에 대한 네. 뭐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네네. HPSP를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근데 우선 여러 HPSP의 연일린 장비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부채 비율, 재무 비율 여러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 저는 HPSP가 거의 이제 그 5월부터 주가가 좀 누워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랬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56,000원의 10% 정도면은 일단은 좀 지금 당장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20%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까지 왔을 때에 더 비중을 또 이제 본전 이로 오셨다고 해서 이제 좀 지치니까 매도하자라는 것보다도 이 말씀 들었던 HPSP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매수가까지 온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HPSP 같은 경우에 우선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메모리 공정이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어떤 암암리에 좀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지금 HPSP에 대한 그 실적과 수준은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스티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서의 약간 경쟁 업체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 HPSP의 어떤 그 저대 시장에서의 위치를 생각한다면은 좀 이게 그 시장 쪽에서의 진입하는 ST가 진입하는 부분이 시간은 좀 꽤 걸릴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HPSP에 대한 이 수주나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로 봤을 때도 정말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 어떻게 작년엔 좀 낮아졌긴 했지만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0%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HPSP의 그런 재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떨어지지도 않은 과정에서 뭐 10% 정도면은 뭐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답답하시겠죠. 불안한 것보다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좀 약간의 뭐 HPSP에 대한 기회를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여러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 뭐 전공정도 그렇고 HPSP의 주가를 지금 그 거래량이 많이 없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선 좀 그 기회를 더 주면서 인내심 있게 또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조금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자. 좀 긴 호흡으로 차분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HPSP 꼭 매수가까지 올 수 있기를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91,900원에 15%입니다. 혹시 아이고. 지난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아,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셨군요. 아,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께 한번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일단 오, 반대로도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중립 그리고 긍정 주셨어요. 네.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뭐 두산밥켓을 품는 로보틱스니까 캐시카우를 품는 거니까 당연히 뭐 두산밥켓을 편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밀린 건지 사실 에너빌리티가 밀려야 되는 건데 트럼프에 좀 편승해가지고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좀 오르긴 했거든요. 로보틱스가 밀린 이유를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로보틱스가 밀린 건 음, 일단은 이제 밥겟이 음.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틱스로 간 게 네네. 일단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실적이 또 잘 지킬 거잖아요. 로보틱스가요? 예. 아직까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네. 그 두산 밥겟이 그러니까 현금 창고 같은 역할을 해요. 두산그룹 내에서. 그래서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쪽 가가지고 현금 창고 역할을 하게 되면서 꾸준히 이제 유동성 확보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아지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쪽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매수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두산 로보틱스를 어떤 연유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대는 잘 모르는데 매일 네. 경제 TV를 아침마다 전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분이 네. 그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매일 경제 TV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매일 아침마다 봐요. 그러세요? 예. 감사한데 이게 그 주식하다가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사락을 샀는데 손실 날 때가 정말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좋은 종목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시청자님의 조금의 어떤 판단만 좀 들어갔으면 덜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도 좋은 이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제 올랐다가 오늘 밀려버리니까 이거 아닌가? 이거 안 올라가나?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최소한의 이유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저께 따라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종목 잡았다가 당일날 급등 나오게 되면은 팔았다가 다시 한번 요즘에 종목들이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두산이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전자 쪽하고 로봇 쪽을 키울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 테스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자금력이 조금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산 그룹에서 인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밑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산 밥켓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의 100%가 두산 로보틱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산이 밸류업을 하려면은 또 현금이 필요한데 그 두산 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으면은 두산 밥켓의 지배력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은 회사를 조금 더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두산 밥켓 뉴스가 나오고 반짝 반등으로 오늘 끝이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은 일단은 오늘 이후부터 일단은 9만 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일단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이제 더 여쭤볼게요. 네. 매일 경제 보고 샀는데 이 종목을 사실 때 짧게 보고 들어간 건가요? 길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좀 5분 가을까지 네. 보라고 한 것 같았는데. 너무 이게 매일 경제 신뢰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신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계속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좋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네. 시장장이 판단이 없으면은
조금 올라가면 기분 좋았다가 조금 빠져주면 또 이제 불안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좋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만 두산 로보틱스에서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저한테 일단 어쨌든 이제 상담 의뢰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9만 원 이상 가격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추가 반등 여부를 보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시청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두산 로보틱스에서 조금만 공부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나쁜 악재는 없는 거죠? 악재 없어요. 그냥 없어요?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그거 말고는 이유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두산 로보틱스 공부 조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9만 원 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보자.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참고만 잘 하시면서 좀 공부도 많이 해 나가시면서 좀 기업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네. 예.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린드 위주요. 그리드 어. 위주. 아, 신규 상장주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9,520원에 10%요. 49,520원이요. 오늘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두 자리 4만 숫자로 원을 뭐 지지 못하면 아이고. 매도하라고 소리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너무 빠지니까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하면 투자자분들 참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맞아요.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중립을 주셨는데 차장님의 턴이 돌아왔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지금 뭐 에너지 쪽이 일단은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오늘 두 자릿수 급락이 나왔는데 그리드 위즈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4만 원 말씀하시긴 했는데. 글쎄 이제 부정 그 중립을 네네. 드린 이유가 원래 이제 부정도 제가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부정을 뭐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부정에 대한 생각 올릴까 했지만 네. 우선은 지금 그리드 위즈가 여러 뭐 ESS나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쪽에서의 종목들이 지금 좋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랑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별개로 가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 이제 그래도 위즐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어떤 첫날만 이제 시세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이 업황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건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좀 약간 좀 부담적인 수급적인 부담감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 왜냐면은 그전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 신저가를 좀 썼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10% 만약에 이제 10% 이상 이런 거 15% 뭐 20%까지만 하면은 저는 부정을 들면서 이 손절가를 정해서 그 손절가가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라는 말씀 좀 드릴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10% 정도면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32,700원인데 만약 3만 원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른 종목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뭐 추천주나 뭐 그런 종목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최대주주나 여러 지금 산업의 지금 그러니까 그리드 위즈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산업이거든요. 또 열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또 이제 이건 기술력 바탕으로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그리드 위즈에 대한 저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지만 저희는 이제 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부분을 한번 좀 정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좀 정하시면서 그 좀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드 위즈 좀 해결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정말 최근은 뉴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문자 도와드릴게요. 7712님이신데 한미반도체 상담 원하십니다. 매수가가 17만 1,300원,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사실 오늘 뭐 트럼프 수혜주 이야기는 정말 많았는데 네. 반도체 이야기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 한미반도체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사님 그냥 좀 안심하고 갖고 가셔도 될까요? 오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사실 반도체는 제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좋게 보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 상담 주셨는데 아마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부정을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일단 없을 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부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과 일단 오늘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왔으니까 일단 부정 의견 들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긍정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왜 부정을 말씀드리냐면은 한미 반도체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이 저는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갖고 실적이 안 좋다. 그리고 이 HBM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 독점적 지위 이런 부분들을 부정할 분은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가에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 경쟁자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미 반도체를 부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HBM을 보고 만약에 반도체를 가져간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보다 저는 차라리 SK 하이닉스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 본 종목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부정이다. 왜?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그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경쟁 회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이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사실 부정 의견을 찾아보기 약간 힘든데 네. 일단 정태근 이사님은 부정을 주셨고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차장님은 혹시 한미반도체 부정 쪽이세요? 긍정 쪽이세요? 어디가 가까울까요? 중립을 말씀을 아하. 좀 그러면은 하겠고. 지금 한미가 사실 기회도 안 주고 좀 많이 갔었잖아요, 그동안.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줄 때 잡아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고 봐야 될지 중립의 의견 좀 어느 쪽이실까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네.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이나 지금 또 이제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좀 주가나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당장 어떤 주가에 대한 반등보다도 네. 길게 보셔야겠죠. 이게 한미반도체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서 이제 어떤 독점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실적 추정에 대한 부분을 무한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HBM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미반도체의 주가 이렇게 갔던 이유가 여러 이제 실적에 대한 상향을 계속할 수가 있는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SK하이닉스 잘 가고 이거에 대한 반도체 관심이 있었을 때지만은 지금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여러 실적 추정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그 추세 부분은 좀 돌아섰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다시 한번 그 전처럼 올해 상반기 때 랠리가 이어지려고 했을 때는 미국 쪽에서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우선 다시 한번 또 랠리를 보여줘야 되는 게 엔비디아나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뭐 조정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좀 돌아선 상황. 그러니까 거래량이 뛰면서 양봉을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좀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어서 저희가 두 분의 의견을 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좀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61님이신데 토니모리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11,790원.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5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6월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월 대비해서 11%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럴 때 이제 화장품 주들 비중을 좀 음. 축소해야 하는 건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니모리를 포함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6월 달까지 화장품, 음식료, 뭐 이런 뭐 전력 설비, 방산 얘기 나왔다가 최근에 뭐 전력 설비와 방산 좀 올라오지만은 음식료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결국 순환매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네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6월 달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하반기에 미국적 이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간 전체를 봤을 때 숫자가 찍히는 부분은 정말 좋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이냐면은 지금 어쨌든 7월 달 들어와가지고 약간 음식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상식품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약간 식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랐다가 한 10,000원 이탈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하실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뭐 수출 잘 되고 숫자 좋을 거니까 그냥 하반기까지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갈래 하시던지 요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잘랐다가 다시 순환매 올 때 다시 한번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정 무시하고 하반기 다시 한번 순환매 올 거 기다릴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급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서 화장품주가 좀 다음 순환매에 올라타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대응 전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열려 있고 유튜브 댓글창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또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